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연마루 이민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굉장히 멋진 차를 준비했어요. 페라리 캘리포니아 터보입니다. 페라리 하면은 누구나 다 어떤 그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뭐 한 20년 전만 해도 페라리 그러면은 사실 페라리만 그런 게 아니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하면은 이거 뭐 내 살아 생전에 한번 소유까지는 내가 너무 바른 거고, 내 주변에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페라리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은 차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가 그렇게 옛날만큼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비싸긴 비싸요. 예.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오늘 이거를 촬영하러 오는 길에 기아자동차 대점 앞을 지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딱 모닝 에너전시 돼 있는데, 거기에 유피디들이 걸어가면서 딱 차를 봤는데 1,700만 원짜리 딱 가격표가 붙어 있길래 둘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캘리포니아 3억이 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경차가 우리 예전에는 뭐 티코가 350만 원이었거든요. 그 경차가 지금 1,700만 원이 되는데 페라리는 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사실은. 그런 거 보면은 페라리가 그렇게 너무 멀리 있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차가 많이 팔린 상태에서 중고차들도 지금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뭐 2억 이내에서 중고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뭐 BMW M3도 1억이 넘는 세상인데 2억짜리 페라리 중고도 한번 넘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우리가 페라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사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중고차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인생이 뭐 긴 것도 아닌데 살면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저희 부인도 그렇고, 예,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에 있는 안주인들이 그 명품백 같은 거 하나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백 하나 사면 요즘은 뭐 중국의 힘으로 10,000원짜리 백도 훌륭하거든요. 그런데도 몇백만 원, 뭐 많게는 돈 한 1,000만 원짜리 가는 그 백, 프랑스제나 이태리제 백을 갖고 싶은 그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백을 사고 싶은 여성들의 마음을 너무 그렇게 허영심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너무 합리화인데, 이거.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차는 2015년 페라리 캘리포니아 터보예요.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이 터보는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된 거죠. 원래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제 기억에 2009년경쯤에 출시가 됐어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4300cc V8 자연흡기였어요. 그 당시 제 기억에는 292M3를 제가 타고 같이 막 달렸던 기억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는 이거 292M3보다는 조금 더 빠른 차. 근데 이제 그때는 페라리가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좀 관심이 가니까 더 자세히 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페라리에 대한 평가는 사실 겪어보지 않고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 페라리는 말이야 값만 비싸고 별로 빠르지도 않더라. 그거 그냥 그 여자들 명품백처럼 그냥 괜히 값만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페라리보다는 포르쉐를 사겠어. 네, 뭐 어느 정도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요. 또는 뭐 어떤 분은 야, 무슨 소리야, 그래도 무조건 페라리야, 이게 완전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뭐가 다른지, 정말 그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캘리포니아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2009년쯤에 자연흡기로 데뷔했잖아요. 그때는 배기량이 4300cc에 490마력이었어요. 사실 4300cc 자연흡기 엔진으로 490마력을 낸다는 거는 적은 출력이 아니죠. 굉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4년경쯤에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배기량은 3900cc로 줄고 출력은 무려 560마력. 그래서 70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별로 안 늘었는데요, 출력이? 예. 별로 안 늘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
페라리는 360 모델나 이후로는 이제 모든 바디가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일단 여기서 완전히 다르죠? 비쌀 수밖에 없네요. 벌써 이 한마디만으로도 비싸다는 게 정당화가 되는데,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어우, 제가 왜 했겠습니까? 저희 채널을 그동안 구독해 오신 분들은 제가 딱 엔진을 보자마자 한 이유를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엔진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BMW 같은 시대에 생산된 BMW E92 M3도 나름 BMW 치고는 엔진을 안으로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압축의 중심인데, 엔진이 정확히 압축보다 뒤에 들어가 있는 프론트 미드십, 전형적인 프론트 미드십 리어 드라이브예요. 우선 엔진을 말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한 알루미늄 바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기 커버들이 많이 씌워져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보여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알루미늄, 전부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 해서 알루미늄 판재로 만든 게 아니고, 자, 정확히 말을 하면요, 여기 지금 앞쪽 서스펜션하고 뒤쪽 서스펜션이 링크들이 연결되는 부위는 알루미늄 주물, 그러니까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구조물을 아예 한 번에 원피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각종 각재와 뭐 보강재들을 용접을 해서 바디를 만들었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자,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전동식 하드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 강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제가 컨버터블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디 강성이 약하다는 측면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바디를, 이 밑부분을 뼈대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은 지금 서스펜션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서스펜션 힘을 받는 부위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스트럿바가 아니라 그냥 바디예요. 그냥 바디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 강성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저기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지금 여기 프론트 벌크헤드하고 앞쪽이 또 브레이스, 그러니까 강화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화 브레이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이게 바디이기 때문에 이걸 뭐 브레이스라고 말을 하기도 뭐하고 그냥 바디예요. 그냥 바디가 그냥 다 그렇게 엮여져 있어요.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죠, 3900cc 트윈 터보입니다. 출력은 전작인 4.3 자이넷기에 비해서 고작 한 70마력 정도 올랐는데, 사실 미리 얘기해보면 재미없지만 그게 아니에요. 토크, 중속 토크는 무려 최대 토크는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낮은 회전수의 토크가 50%라는 거는 지금 실제 주행에서 이 차가 얼마나 가속이 세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가 운행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지난번 페라리 430 시승기 때 말을 했는데, 그때는 보면 이런 에어 클리너나 물통 같은 모든 부분들이 알루미늄 판, 아주 얇은 알루미늄 판을 용접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라리 타협했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요, 인테이크 관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이런 거 나중에 터보차가 열이 많잖아요. 이런 거 금이 가거나 이러면 도대체 페라리 부품이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엔진은 보시다시피 페라리는 뭐 기본적으로 드라이 펌프를 쓰기 때문에 문제시겠지만, 인테이크 매뉴얼들은 굉장히, 이것도 플라스틱이네. 야,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인테이크 매뉴얼들은 좀 제법 높게 위치해 있지만은, 엔진 자체는 지금 V8 엔진이 굉장히 낮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직분사 터보라는 거를 과시하듯이 직분사 펌프가 좌우로 보이시죠? 그리고 헤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오일 필터가 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비성을, 그나마 이제 정비성을 굉장히 추구했는데, 아니 사람이 근데 저기 작업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참, 엔진이 너무 깊어가지고 작업장은 조금 불편하겠어요. 기타 뭐 ABS 유닛이 있고, 여기에는 커버가 있거든요. 커버가 있어서, 아니 커버에 셰시 넘버가 써 있으면은 이 커버는 단체에 못 씌우겠네요. 이 커버는 이 차에만. 그러면 나중에 이 커버 망가지면 또 주문해.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보시면은 배터리는 용량이 큰 AGM 배터리가. 그런데 이 단열재, 배터리판 단열재는 꼭 누가 공장에서 산 것 같지 않은데, 여기 용접 보이세요? 알루미늄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보강을 하려고, 예, 프레임을 하고, 여기가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삼각형 판재를 모려가지고 다 일일이 용접을 했어요. 뭐 용접이 전문이신 분이 보시면은 용접 상태가 썩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용접을 한 차가 흔치 않아요. 여기 이제 라지에타하고 냉각기 계통들이 밑에 있습니다. 배터리 교환은 생각보다 쉬운데, 왜냐하면 차들이 배터리 교환이 어려운 차들이 많은데, 뭐 올 알루미늄 바디라 보니까 본네트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머스탱. 우리 머스탱은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거웠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반대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벼워요.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경량 소재를 많이 투입했는데도 차가 워낙 커졌다고 하드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리트랙터블 하드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 무게가 꽤 무겁더라고요. 거의 1700k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실내를 볼까요? 오, 페라리, 역시 페라리는 페라리예요. 지금 실내 가죽이 뭐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가죽 하면은 이태리차라고. 예, 근데 그렇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이 10년 그 예전 페라리보다는 약간 품질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데 이제 뭐 가죽 자체가 이런 면이 조금 고르지 않은 게 보여서 조금 불만인데, 스티어링 휠은 뭐 그 게임기에서나 볼 법한, 이 페라리 특유의 ESC 오프 스위치도 달려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이게 없네. 여기 뭐 방향지 시등하고 와이퍼 조작 스위치가 다 스티어링 휠에 붙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실내는 굉장히 좁은데, 실내가 큰 차를 원하시는 분은 조금 이게 좀 권하실 수가 없는 정도네요. 근데 시트 자체는 굉장해요. 시트의 어떤 느낌은, 이 전동 시트 이런 거 자꾸 달아주니까 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자꾸 달아주지? 뭐 중간에 조금 소심하긴 하지만 모니터도 있고, 공조 장치도 전자동이 아니죠. 온도 조절과 풍량, 풍향을 조절할 수, 좌우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차 가격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심해 보인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후진, 자동 유상등 위치는 아주 적절하네요.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태리 차가 여기 트렁크 스위치가 있어. 나 이거 현대차 같아. 보시면은, 보니까 지금 이 트렁크에 이 등이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어이없는 게,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여기가 브레이크 등 위치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미국 법규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움직이는 물체에 붙어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황당하게도 여기가 브레이크 등이에요.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아니, 정말 실망입니다. 저는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동그랗게 팍 뭐가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이는 모습이 고작 이거라니.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쪽이 그리고 이제 우리 방향지시 등이에요. 그나마 캘리포니아 T는 캘리포니아 중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LED로 바뀌었지, 기존 이 1세대 캘리포니아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차 가격을 생각하면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멋지게 만든 이 등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미등을 한번 켜볼까요?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온 게 이게 뭐죠? 방금, 이게 미등이군요. 아니, 이 멋지고 큰 등을 고작 미등에 써야 한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트렁크는 뭐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동식 하드탑이 접혀서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트렁크는
지금 그나마 탑을 닫아놨으니까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 확보됐는데, 탑을 열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작아지죠. 이 부분은 뭐 벤츠 SL이나 뭐 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을 넓게 하려고 힌지 부위나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은 예, 하드탑. 그리고 항상 예, 컨버터블들은, 자, 이게 이제 뒤에 짐이 없어서 탑을 열어도 된다는 스위치 역할을 하거든요. 꼭 이렇게 돼야만 탑이 작동하고, 이렇게 되면 하드탑이 작동하지 않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공간이 되게 작네요, 지금. 근데 뭐 페라리면은 그건 그랜드 투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 가만히 있어봐. 근데 투어러면 이거 4인용이라는 얘기잖아요. 4인용이라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죠? 저 아까까지 실내에서 4인용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게 4인용이라는 것이, 예. 아, 이쪽은 벨트 때문에 들어가기 나빠.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일단, 이 쓸데없는 이지 억세스의 시트가 막 움직이고 있죠? 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죽을 당겨서, 끈을 당겨서 뒤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반갑습니다. 예. 안 되겠네요. 이거, 뭐, 일단 제가 앉은 키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헤드룸도 없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등받이 각도예요. 등받이가, 이거는 사람을 무조건 이렇게 바이크를 타는 자세를 취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사가지고 가면 우리 둘째한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있더라도 뭐 한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자녀 정도만 허용이 될 것 같은.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시트 뒷면까지도 지금 가죽이 발라져 있어요. 이런 차는 정말 흔치 않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실밥, 그러니까 우리 스티치라 그랬죠. 보면 도어 트림 보셔도 돼요. 도어 트림이 차랑 같은 색으로 지금 이렇게 실밥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시트에 보면 여기 좀 띠 둘러져 있는 거, 이거 까만 띠 있잖아요. 네, 멋있죠? 네, 옵션이에요. 다 옵션이에요 지금. 근데 또 그러고 생각하니까, 아니 페라리는 이태리 차잖아요. 그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차 이름도 캘리포니아야? 야,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있는 쉐보레가 차 이름을 강원이라고 지어서 지금 출시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페라리가 이 당시에 미국 시장이 타겟으로 했다는 얘기겠죠. 아니, 이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페라리의 뭐 마라네로, 그 자기네 지명이잖아요. 마라네로도 쓰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이태리 뭐 토스카나 뭐 이런 의미도 붙일 수 있는데 뜬금없이 캘리포니아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 더 부유해서 중국에서 국내층이 생기면 뭐 페라리 장안, 뭐 페라리 뭐 광둥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휠 타이어 한번 볼까요? 서스펜션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서스펜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여기 휠 사이로 보이는 것은 WC1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람들이 설마 서스펜션 링크를 다른 소재를 철을 썼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알루미늄의 최고의 방식, 앞 WC1, 뒷 멀티링크를 썼죠. 근데 무엇보다 돋보이는 거는 브레이크예요. 페라리 캘리포니아는 제가 아는 한 세라믹 디스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 이상 옵션의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근데 이미 차값에 반영이 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더라도 차값을 생각해보면 기본 차값이 2억 7,800만 원 정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세라믹 디스크까지 들어간 가격이라고 보면은 차값이 비싸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이제 옵션 휠로 20인치 휠이 들어가고 옵션 휠을 선택이 됐거든요. 이 옵션 휠이 무려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들 이 휠을 장착하고 있어서 이게 옵션인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옵션이 아닌 더 낮은 단계의 휠을 끼운 차가 난 더 얘기해 보여. 예, 보시다시피 지금 세라믹 디스크와
브레이크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세라믹 디스크는 말 그대로 이 디스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세라믹이 아닐 때는 주철을 썼잖아요. 철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철로 구성되어 있다가 자 세라믹 계열을 썼을 때는 질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아래 현과 하 질량이 아주 가벼워진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세라믹 디스크. 그 이외에도 브레이크를 강하게 사용할 때 디스크가 주철로 된 디스크는 열 팽창 수축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라믹은 팽창 수축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은 작동 온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냉간에는 조금 브레이크가 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이 차주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차에 적용된 카본 세라믹은 심지어 분진도 별로 없어서 지금 캘리퍼를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의 새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세라믹 디스크는 브렘보, 그러니까 그것도 이태리제죠. 이태리 브렘보에서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브렘보는 항상 말하지만 브랜드 이름이고 아마 회사 이름은 랭사이드로 알고 있어요. 타이어는 245, 35에 20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피렐리 P0예요. 자, FMR이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구동을 뒤로 하기 때문에 뒷타이어가 더 크고 더 넓어요. 285, 35, 20이죠. 뒤에도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페라리는 이거 CCM이라고 부르던가? 예. 람보르기니가 CCM이라 그러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요. 카본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뒤쪽은 앞보다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근데 정말 예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 햇이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고 세라믹 디스크하고 이 전용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데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스펜션 중에 구성 요소 중에 스프링과 댐퍼가 코일 오버 타입이에요. 그래서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휘사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스펜션 구성 요소들을 연결되는 부분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레임이 저기 보입니다 지금. 예. 와 이거는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외형적인 디자인도 뭐 피니팔이나 디자인이니까 멋있긴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이 숨겨져 있는 차 안의 골격이 더 아름다워요. 그러면 이거 어디 사고차 있으면 하나 사가지고 분해해서 집에다가 진열을 해야 될까 봐요. 그게 더 멋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평범한 판으로 이루어진 외판으로 이렇게 덮어놨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안쪽 구조물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모든 회사의 차들이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전작이 있고 후작이 있는데 이 차의 후속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포르토피노가 되었죠. 2017년쯤에 데뷔했죠. 야, 그런데 페라리 포르토피노가 벌써 출시된 지 3년이라니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런 게 나왔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또 3년 됐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차가 출시된 날 이 차 주인이랑 같이 와 기분 좋다 차 나왔다 이러고 밥 먹은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5년 됐대요. 자꾸 시간만 가네 이거. 이 차의 후속작은 포르토피노인데 그럼 이 차에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앞에 조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페라리가 갑자기 세상에 없는 차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대가 좀 끈겨 있었던 것 뿐이지 이 차하고 비슷한 대를 컨셉의 차는 페라리에 있었죠.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페라리 몬디알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거는 페라리 308, 328을 그건 미드십 엔진이긴 한데 조금 휠베이스를 늘려서 4인승의 컨버터블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차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길에서 볼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서 모르고 영화 그 알파치노가 주연으로 나왔던 여인의 향기인가? 예,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거기 그 알파치노가 그 맹인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 딱 그 페라리를 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 페라리를 운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운전하는 차가 페라리 몬디알이에요. 그게 정말 그 당시에 투어였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 페라리는 지금 페라리에 비하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걸 일상용으로 쓴다?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캘리포니아는 드디어 페라리가 불편한 스포츠카, 근데 불편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스포츠카가 아닌 내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스포츠카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캘리포니아가 의미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노린 게 또 뭐냐면, 그러면서 가격도 낮췄어. 사실은 그 전에 페라리들에 비해서 값도 낮췄어요. 그러니까 페라리가 이미 작심했어요. 이걸로 좋았어, 니네 오늘 다 죽었어. 내가 SL 메르세데스 벤츠 SL이나 CL의 영역까지 내가 침범해 주겠어,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팔렸잖아요. 그리고 페라리 덕분에 이 캘리포니아는 길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3억 가까이, 이 차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가격은 2억 7,800이지만 지금 이 차 상태는 지금 출고가 3억 3천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옵션이 한 5천만 원 옵션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소하게 왔어요. 또 이런 이제 차 사보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사러 가서 처음엔 나 정말 조금만 골라야지 이러고 고르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돼요. 이것도 지금 조금 들어간 거예요. 물론 페라리는 제가 말한 아까 이 차가 몬디알의 후속이다, 이게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차는 1957년에 데뷔한 250 캘리포니아의 후속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957년부터 50년을 지나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후속이라고. 그 사이를 메우는 모델,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했던 차들이 있었던 거죠. 하드탑은 사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기존의 벤츠 SL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열쇠가, 자, 이게 2015년식인데 이게 진짜 이게 페라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벤츠나 BMW였으면 3억짜리 차 내면서 이런 열쇠 내놨으면은 싸다고 맞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장난감 같은 열쇠야 이거. 왜냐하면 잠깐만요. 자, 이거 2004년식 포르쉐 911 열쇠예요. 별반 차이 없잖아요. 심지어 열쇠 부분은 같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열쇠도 꼽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정말 이 열쇠 안 꼽고 하는 스마트키라 그러죠. 그게 왜 스마트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스마트키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아직 혐오해요. 역시 열쇠는 돌리는 맛이지. 창문이 닫혔군요. 그럼 이런 이제 하드탑, 우리가 지금 하드탑 리트랙터블 루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페라리라고는 하지만은 하드탑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는 베바스토거든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베바스토, 페라리도 베바스토예요. 결국은 이런 거를 만드는 전문 회사가 따로 있는 거죠. 베바스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는 썬루프도 소개했었고, 무시동 히터, 트럭들 보면 왜 무시동 히터 광고하잖아요. 그게 다 베바스토 거예요. 근데 이제 천장을 열었더니 뒷좌석이 좀 탈만해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타봐야겠어요. 아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좀 만회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 타고 내리기가 아주 편해졌어요. 야, 그만아. 네. 제가 지금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2인승의 간단한 짐을 싣는 투어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4인승 투어러라고 제가 아까 말을 했던 부분을 취소하려는 겁니다. 퍼레이드용 차로 쓸 수는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외국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오면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요 부분이
이게 앞 펜더에 보면 페라리 딱 마크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옵션인데 국내에는 기본이래요. 저는 이거 없는 걸로 주문하고 싶네요. 난 이게 사실 좀 초스러운데, 이거 뭐, 그렇잖아요. 막, 내가 페라리 가진 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란 사람 같잖아. 네, 이제 이 정도 살펴보고 한번 시승을 해보러 갔죠.